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이 5일 뉴욕시를 방문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 현장에서 갖가지 장애물로 난관과 불만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작전을 재정비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뉴욕 총영사관 등 공관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 장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명석 전 퀸즈 한인회장에 대한 신임 투표가 붙여지는 총회가 오는 8일 개최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크리스티 놈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5일 뉴욕시를 방문하고 지난해 전철에서 잠든 여성의 옷에 불질러 숨지게 한 용의자를 아이스에 넘겨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놈 장관은 5일 코니아일랜드 스틸윌레비뉴역을 방문하고 뉴욕시 교정국이 피난처 도시법을 이유로 지난해 전철역에서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을 붙여 숨지게 한 용의자를 이민세관 단속국으로 넘기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놈 장관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피난처 도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놈 장관이 방문한 전철역은 지난해 33세 난민 세바스찬 자페타 칼릴이 57세 여성 노숙자 옷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현장이었습니다. 피난처 도시인 뉴욕시는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 체류 신분을 확인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놈 장관은 이날 불법 체류자 체포 및 추방 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시 사법기관 관계자들과 만나고 불법 체류자들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 현장에서는 갖가지 장애물로 난관과 불만이 커지자 부통령과 정보수장과 국방장관, 국경총수 등이 총출동했습니다. 5일 JD 벤스 부통령은 텍사스 접경 도시 이글 패스를 방문해 국경 봉쇄로 불법 입국 시도자들을 급감시킨 데 이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부통령의 국경 방문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털시 게바드 국가정보국장 등이 동행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총력전을 펴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매주 톰 호만 국경 총수에게 전화를 걸어 국경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체포와 추방 숫자는 어떻게 되나, 아직도 피난처 도시들이 이민 단속을 방해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습니다. 톰 호만 국경 총수 겸 추방사령관은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 체포자들이 90% 이상 급감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미국 내 체포와 추방은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톰 호만 총수는 현재까지 미국 내 체포 추방 작전을 통해 불법 체류자 2만 3천 명을 체포했다고 밝히고 체포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부진을 시인했습니다. 톰 호만 국경 총수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아이스의 예산 부족, 이민 고치 시설의 수용 능력 초과, 신병 인수를 거부하는 각국으로의 추방 지연 등 난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2단계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비효율, 고비용이 드는 방법을 중단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뉴욕 총영사관 등 공관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5일 발신 번호를 조작해 총영사관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유의 안내문을 공지했습니다. 최근 증가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는 재외공관 직원을 사칭해 전화 수신인에게 한국 검찰이나 경찰에 수배돼 있다거나
직접 전달 사항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또 전화 수신인이 실제 정보기관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해외 송금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사관 측은 이 같은 상황을 겪을 경우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전화를 끊고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카카오톡 상담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미국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화 및 온라인으로 직접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이미 입었을 경우 신속히 거주지 관할 경찰서 또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9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명석 전 퀸즈 한인 회장에 대한 신임 투표가 붙여지는 총회가 오는 8일 개최됩니다. 8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열리는 뉴욕 한인회 정기총회에서는 제39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명석 후보자에 대한 신임 투표와 더불어 제38대 뉴욕 한인회의 활동 및 재정 보고 등이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회 회측에 의거 신임 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총회 참석자가 400명 이상이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인준이 확정됩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은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많은 분들의 참석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축하 공연이 마련되며 행사 후에는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에 이미 지원했던 난민 관련 보조금 8천만 달러를 회수한 것과 관련 회수를 막아달라는 뉴욕시의 요청을 연방법원이 거부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어제 뉴욕시는 연방정부가 난민 관련 보조금 8천만 달러를 회수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뉴욕시의 회수 중단 가처분명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달 21일 연방긴급재난청 피마가 뉴욕시의 난민 관련 셀터 설치 및 유지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8천만 달러를 회수한다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연방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연방긴급재난청은 연방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 뉴욕시가 호텔 등을 난민 쉘터로 임대하고 있지만 각종 범죄를 저지른 난민들이 이 쉘터를 점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연방법 위반이라며 회수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연방긴급재난청은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달인 지난 1월 이 같은 회수 결정을 내렸으나 이를 시행에 옮기지 않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회수에 나선 것입니다. 어제 심리에서 연방정부 측은 현행법에 따르면 범법자들을 위한 연방정부 예산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뉴욕시 측은 이미 지급해서 사용한 돈을 회수하려는 것은 뉴욕시 시정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본안 심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임시가처분 명령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뉴욕시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의장이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5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담스 시의장은 5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뉴요커들이 비싼 생활비로 인해 더 이상 뉴욕시에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뿐 아니라 뉴욕시청은 혼란에 빠졌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의 자유를 부패시키고 있다며 뉴욕시를 위해 일어설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의장은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없었으나 뉴욕시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쫓기보다 뉴요커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담스 시의장은 자신은 공무원이자 엄마이며 퀸즈 소녀라고 소개하고 능력과 진실성으로 뉴욕시를 이끌겠다고 약속하며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아드리엔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중도 성향의 민주당으로 잘 알려졌으며 만약 당선되면 최초의 흑인 여성 뉴욕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담스 시장 살리기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아담스 시장 직무수행 지지도가 20% 이하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담스 뉴욕시장의 직무수행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20%에 그친 반면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67%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13%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장 직무수행 지지도가 20%를 기록한 것은
퀴니피엑 대학이 같은 조사를 실시한 뒤 30년간 가장 낮은 것으로 사실상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담스 시장 직무수행 지지도는 이미 지난 2023년 12월 28%에 그쳐 30년 내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자신이 수립한 기록을 깨트린 것입니다. 특히 응답자의 56%가 지금 당장 아담스 시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와 아담스의 친밀도를 반영하듯 사퇴 주장은 정치 성향별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들은 70% 이상이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유권자들은 68%가 시장직을 고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의 뇌물수수 기소와 관련 응답자 73%가 아담스 재판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한 반면 13%만이 시장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뉴욕시장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31%를 기록, 11%에 그친 아담스 시장을 3배 정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들은 아담스 시장의 자진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장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자동차 3사 총수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한 달간 자동차는 관세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시작한 지난 4일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3사 총수들과 전화회동을 갖고 자동차 분야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관세 부과를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자동차 3사 총수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와 부품들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십억 달러 단위의 신규 비용이 발생, 기업이익이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설명했습니다.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덕택에 미국의 부품 공장과 딜러, 연관사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3사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공장을 건설한 것은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이며 갑자기 이를 없앤다면 천문학적 투자를 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총수들은 북미가 아닌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들어오는 차나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이는 자신들에게는 관세 혜택을 주는 반면 경쟁자들에게는 관세 부담을 주라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화회동 직후 성명을 내고 나는 캐나다와 멕시코 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한 달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업계가 관세 유예 조치를 얻어냄에 따라 농산물 등 다른 부문에서도 관세 유예를 요구하고 비슷한 조치를 받아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업계 총수와의 전화회동에 이어 다음 주에는 인텔, 퀄컴 등 반도체 업체 수장을 만나 관세와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반도체 지원금 폐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 인텔, 퀄컴, IBM, 휴렛패커드 등 반도체와 IT 기업 총수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논의에서도 자동차 업계처럼 반도체 업계의 고충을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금 폐지 등과 관련 미국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분석하고 관세 부과에 따른 여파도 점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반도체 기업들은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겨냥한 수입품 관세 정책은 미국 기업의 제조 단가를 높이고 공급망에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없앤다면 해당 국가에서 미국 업체들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을 건설하는 데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복성 정책이 우려된다는 점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반도체 지원금은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도 지원된다는 점에서 지원금을 없앤다면 미국 기업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금 폐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연방의회가 제정한 반도체법에 따른 것인 만큼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는 폐지가 불가능합니다. 광물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기투항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광물협정은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협상 제안을 뿌리친 데 이어 야당 지도자들을 접촉하면서 젤렌스키 교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지도자인 율리아 티모센코 전 총리를 만났으며 젤렌스키 대통령 최대의 정적인 페트로 포로센코 전 대통령이 이끄는 유럽연대당 고위 인사들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우크라이나 야당 인사들과 조기 대통령 선거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가 주장한 전쟁을 중단시킬 지도자로의 교체를 추진 중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계엄령 때문에 선거가 무기한 연기됐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선거도 치르지 않은 독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의 꼭두각시가 될 것을 요구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회동에서 트럼프의 강압에 반발, 광물협정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종전협상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는 지도자가 우크라이나를 이끈다면 전쟁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교체를 주장했고 이를 전후해 트럼프 측근들이 우크라이나 야당 인사와 접근, 노골적으로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 여론조사 업체 서베이션 조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은 44%에 달하며 포토센코 전 대통령은 10%, 티모센코 전 총리는 5.7%에 그쳐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지지율이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주뉴욕 총영사관은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에게 현지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 시범 발급 재외공관으로 선정돼 오는 10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실시한 트럼프 물가정책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대 응답은 54%로 성인 3명 중 1명만이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올해 2월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7만 7천 명이 증가하며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초콜릿 제조업체 린트는 그동안 캐나다에서 판매하는 초콜릿 제품을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절반씩 생산해왔으나 관세 전쟁 여파로 전량을 유럽에서 생산하게 되며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기존 M2 칩 대신 업그레이드한 M3 칩과 자사 인공지능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탑재된 새 태블릿 아이패드 에어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연례 성과 검토 과정에서 전체 직원의 3에서 5%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룬 책자에서 한국의 사교육비, 집값 등으로 인한 저출산으로 향후 60년간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룹 BTS의 J.O.B. 오는 10일 MBC의 간판 토크쇼 더 투나잇 쇼에서 첫 솔로 공연을 펼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후 4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최저 기온은 3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1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5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제38대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진행되며 행사 후에는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제39대 한인회장 후보자 인준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